여기는 한국 여권 소지자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 입국하는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을 기다리며 줄 서 있는 여학생이 갑자기 입국이 어렵겠다는 말과 함께 경찰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가는데요. 그 여학생은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인의 대우를 보고 놀라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과연 이 여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릴이라고 해요. 저희 아빠는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인인데요. 중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 과정을 마치고 영국 유학의 기회를 잡아서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유학을 오게 되셨어요. 어느 날 아빠는 대학 도서관에서 중국 고전 문학 관련 자료를 찾고 계셨는데요.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에서 일하시던 엄마가 자료 찾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다고 해요. 엄마는 평소에 동양 문학에 관심이 많으셨고 중국 문학도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사서와 학생으로 만나신 두 분이지만 책과 문학에 대한 열정이 두 분을 가깝게 만들었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아빠가 박사과정이 끝나가게 되었고 아빠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영국에 남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었는데요. 엄마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를 걱정하여 두 사람의 만남을 반대했다고 해요. 하지만 두 분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혼을 결심하고 양가 부모님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셨어요. 아빠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중국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 두 분은 결혼 후 중국으로 가게 되었고 중국에서 제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제 이름은 릴이라는 중국식 이름인데 엄마는 백합을 뜻하는 릴리라는 영어 이름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식 이름과 영어 이름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있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지내게 되면서 엄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영국에서의 자유로운 생활과는 다르게 중국의 통제된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일단 언어 장벽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기가 많이 어려웠고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친구를 만들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는 어린아이라 말도 금방 배울 수 있었고 친구들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어서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엄마는 많이 힘이 드셨던 것 같아요. 중국은 인터넷을 검열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 같은 익숙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스트레스를 더하게 한 것 같아요. 언론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어서 영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정부 비판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금기시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현하려다가도 주변 사람들의 경계하는 눈빛을 받고는 좌절하시곤 했어요. 중국에는 관시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맥을 통해야만 일이 처리되는 방식이라 엄마는 이것도 너무 불공정하다고 느끼셨다고 해요. 저희가 중국 상하이에 있었을 때 상하이 지역의 대기오염은 정말 심각했어요. 맑은 공기와 푸른 잔디밭이 있는 영국에서 지내다가 중국의 대기오염을 경험하게 되니 영국 생활을 정말 그리워하셨어요. 대기오염이 심한 날은 마스크를 쓰고 외출해야 했고 엄마는 그럴 때마다 한숨을 깊게 쉬셨답니다. 저는 엄마의 고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의 불평이 과장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중국을 싫어하고 답답하게 생각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다시 영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엄마가 중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국을 답답하게 생각하다가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나게 되자 아빠는 영국 대학에서의 자리를 알아보셨다고 해요. 저는 영국으로 가게 되었을 때 너무 슬펐어요.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고 학교 생활도 익숙한데 중국을 갑자기 떠나야 한다는 게 정말 아쉬웠거든요. 중국에서의 추억, 친구들과의 약속, 미래의 계획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밤에 제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말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엄마가 이런 고통을 겪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엄마의 힘든 상황을 외면해온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영국으로 출발을 하게 되자 답답한 지옥에서 해방된 것 같은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중국을 싫어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강대국인데다가 경제적인 성장도 급속도로 하는 저력 있는 나라인데 말이죠. 중국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곳을 왜 저렇게 싫어하는지 말이에요. 영국에 도착한 저는 노트북을 켜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보았는데요. 중국에서는 접속할 수 없었던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사이트들이 자유롭게 열렸어요.
중국에서는 바이두만을 사용했었는데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구글에 접속해서 몇 가지를 검색해 보았더니 검색 결과가 훨씬 다양하고 풍부했어요. 특히 정치적인 주제를 검색했을 때 다양한 관점의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유튜브는 더욱 신세계였어요. 중국에 있을 때 저는 유튜브가 없어도 틱톡이 있어서 문제 없다고 생각해 왔어요. 오히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것이 틱톡이라고 알고 있었고 틱톡이 더 대세라고 들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었어요. 학교에서도 유튜브는 너무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아서 학생들은 보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중국 관련 영상들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사건들과 정부에 대한 비판, 인권 문제 등 중국에서는 차단되었던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천안문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중국에서는 금기시되어 있었던 주제였는데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제한된 정보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영국에서 고등학교에 간 첫날 저는 설렘과 함께 두려움도 있었는데요. 교실에 들어가 보니 중국인 유학생들이 몇몇 있어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중국 친구들과 금방 가까워졌고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달라졌어요. 저는 영국 문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중국인 친구들이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넌 중국인의 자긍심이 없어라는 말을 자주 들었고 제 영어 발음을 흉내내며 놀리기도 했어요. 점심시간이면 저를 따돌리고 함께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슬그머니 자리를 옮기며 저를 혼자 남겨두었어요. 단체 채팅방에서도 저를 제외시키고 그룹 과제에서도 저를 배제시켰어요. 저는 학교에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너무 힘이 들어서 화장실에 숨어서 울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리리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울고 있었던 것을 들키기 싫어서 얼른 고개를 돌렸는데요. 그 친구는 휴지를 건네주며 저를 토닥토닥 달래주는 거예요. 눈물을 닦고 쳐다보니 그 친구는 바로 한국에서 온 지은이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저는 지은이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았어요. 지은이는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다음날 저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어요. 특히 영국 친구 사라와 지은이 저 이렇게 셋이 마음이 맞아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지은이는 한국에서 왔는데도 영어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도 엄마와 집에서 영어를 사용해서 영어는 익숙한데 지은이는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자연스럽게 잘하는지 정말 놀랐어요. 지은이는 제가 실수를 해도 웃으며 넘어가 주었고 사라와 셋이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기도 했답니다. 또 지은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지은이가 듣고 있던 노래를 저도 한번 들어보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 노래 제목이 궁금해서 지은이에게 물어보았더니 BTS의 다이너마이트라고 알려주었어요. 신나는 리듬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저도 모르게 발을 구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볼 수 없어서 한국 음악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요. 친구들이 유튜브를 우회해서 본다는 이야기는 들었었거든요. 한국 음악인 K-팝이 인기라는 것은 얼핏 듣고 있었지만 뭐 얼마나 좋겠나 생각했었는데 직접 들어보니 역시 인기 있을 만하구나 싶더라고요. 음악을 시작으로 한국 드라마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가족의 따뜻함과 친구들 간의 우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의 정서가 중국과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매력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 음식에도 빠져들었어요. 지은이와 사라와 함께 주말에 영화를 보고서는 한국 식당에 가서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중독성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셋이 만나면 자주 한국 식당에 가는 것이 취미가 되었어요. 지은이 덕분에 고등학교 생활을 무사히 보냈고 아니 오히려 즐겁게 보냈고 어느덧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졸업하면 지금처럼 자주 볼 수 없겠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들어 지은이와 사라와 저 이렇게 셋이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영국과 가까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다녀오기로 하고 신이 나서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저희는 프랑스로 유로스타라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는데요.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니 입국 심사대에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중국 여권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비EU 국가 시민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입국심사대에서 심사관이 여권과 비자를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권을 건넸지만 비자는 준비해 오지 않았었어요. 영국에 살고 있는 중이라 같은 유럽연합인 EU 국가에는 왕래가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해서 비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어요. 비자가 필요한 줄 몰랐어요.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심사관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중국 국적자는 단기 체류라도 비자가 필요합니다. 영국 거주자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에요. 라고 딱딱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공항 경비대에서 저를 끌고 어디론가 데려가더라고요. 옆줄에서 지은이는 무사히 통과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사라는 영국인이라 EU 국가 시민줄에서 바로 통과해 있었는데 제가 끌려가는 것을 보더니 당황한 얼굴로 제가 가는 쪽으로 따라왔어요. 따로 격리된 방에서 입국심사관과 긴장한 상태로 앉아 있는데 지은이가 들어오더니 영국 거주 증명서와 귀국 항공권을 보여주면 임시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서류 준비를 도와주었어요. 복잡한 서류 작업과 추가 인터뷰를 거친 후에야 겨우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과정이 거의 3시간이 걸렸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저는 다시 지은이에게 너는 어떻게 바로 입국심사대를 통과했냐고 물어보았더니 지은이는 한국은 프랑스와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중국이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인은 아무 문제 없이 당당하게 통과하는 입국심사대를 저는 복잡한 서류와 추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 서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은이의 꼼꼼하고 배려심 있는 성격에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 다음날 파리 에펠탑에 가서 구경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왔어요. 귀를 기울여 보니 BTS의 버터라는 노래였어요. 호기심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10대 소녀들이 모여서 K-팝 안무를 따라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들은 프랑스어로 이야기하면서도 노래는 한국어 가사를 정확하게 따라 부르고 있었죠. 친구들과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돌아다니다가 목이 말라 카페에 들어갔는데 카페 암벽에 걸린 TV에서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프랑스어 자막과 함께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도 한국 드라마를 보는구나. 제가 감탄하자 사라는 웃으며 말했어요. 넌 아직도 한류의 파워를 모르는 것 같아. 지은이도 옆에서 내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 여행을 와서 저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음악, 드라마, 영화, 음식 등 한국의 모든 것이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한국 문화의 성공이 좋아 보이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프랑스에 입국했을 때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하는 차이점에 대해서도 경험을 해봤기도 하고요.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화의 힘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의 영향력과 그것이 국가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했죠. 저는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넓은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중국에 계속 살았다면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른 채 중국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을 생각하니 오싹해지네요. 저는 중국, 영국, 한국 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다음번에는 한국에 가서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어요. 그때까지 모두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은 영국 런던에 사는 학생 리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리리는 중국에서 살다가 영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중국에서 살 때는 중국이 언론을 통제하고 정보를 제한하다 보니 중국 이외의 세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해요. 영국에 와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고 한국 문화의 힘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네요. 사연 보내주신 리리 씨에게 감사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 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